이거 넘기는 거 있어요. 포인트 있죠. 제가 일단 이게 막 새소리가 나는 이유가 목을 많이 써서 새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 후두염이 생겨서 뭐 남들 식도염이라고 하는데 그 병원에서는 후두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위산이 위에 올라오고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뭐 제 소개부터 한다면 하여튼 민주노동당 때 그리고 통합진보당 때 그리고 민중연합당, 민중당, 진보당 이렇게 2006년부터 도당위원장을 무지하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선거도 무지하게 많이 해갖고 뭐 아까 그 후보 윤경선 시의원께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늦은 건 맞지만 저희가 이런 자리를 이렇게 학교 형태로 열면 늦게 출발하는 대신 좀 시간을 좀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저희도 어찌됐든 충청권에서 2010년도에 도의원 1명과 그 기초의원 2명을 합쳐서 3명을 당선시키는 기적 같은 일도 우리 충북에서 벌였었고, 우리 충북에 쌓인 노하우도 결코 적지 않아요. 사실 뭐 서울하고 경기도는 거의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내도 당선자가 극소수였고, 경험은 저희가 더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밀집 지역이었던 그 율량동이라고 있어요. 청주에 보면 이렇게 성모병원 거기 아파트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 당시 2006년도에 28살밖에 안 먹은 우리 여성 동지가 결혼도 안 한 여성 동지가 출마를 해갖고 그 당시 쟁점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었어요. 아파트 지원 조례라고. 그 아파트는 다주택에서는 그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 가로등을 그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줬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아파트한테 부과를 했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거 잘못됐다고 저희가 이물을 카페를 하나 딱 만들어갖고 15층부터 1층까지 그 전단지를 쫙 붙여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청주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을 선거도 중단하고 그쪽에 선전을 하게 했고 그 당시에 동지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기적같이 11점 몇 퍼센트 10% 이상을 넘긴 사례도 있었고 그 당시에 아파트 그런 카페의 대표자는 텔레비전에 출연도 하는 지역방송국이지만 이런 사례도 있었고 완전히 농촌 선거구였던 우리 지금 안왔네 김이상 동지가 있는 미원에서는 보궐선거였는데 지금은 민주당하고 뭐 새누리당, 국민의힘, 우리 당 이렇게 1대1 구도였는데 진짜 24.25% 얻었어요. 물론 3등이었지만 거의 새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200표 안쪽에서 표가 거의 기적 같은 일도 벌인 적이 있었고 지금 또 한 번이네 우리 정남지 동지는 2006년도 강영동에서 68표가 이렇게 낙선을 했어요. 근데 사실 68표는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유권자 그 아파트 아니 그 주민이 한 6만 명이 넘는 이런 선거구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주소지도 못 옮겨갖고 그 부부라든지 뭐 친척들 또 그 표를 행사하지 못한 뭐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형, 농촌 뭐 이런 거 다 있고 아까 그 충주에 저분이 질문하신 대로 그 선거 자금 모이고 반환 뭐 이런 부분인데 유로도 우리가 참 잘못하면 당선됐던 김도경 의원도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리고 회계신고를 잘못해갖고 날라갈 뻔했던 이런 경험도 있고 뭐 거의 우리가 선거를 하면 자기 쓴 금액에 보전을 받으면 한 90% 가까이 이렇게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20년은 아니고 15년간은 어느 지역보다 뭐 울산이라든지 뭐 전남하고 광주 빼고는 가장 많은 그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 우리 충북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15년 동안 선거를 치르고 나서 이렇게 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뭐 총알하는 이름만 쓰는데 하면 딱 거의 똑같아요. 매년 빼서 아 너무 늦게 시작했다. 두 번째는 선본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끝나더라. 선본이 돌아가려고 할 때 끝난다는 얘기는 늦게 시작했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뭐 같은 얘기기도 한데 약간 좀 성격이 달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사실은 다른 때보다 1년하고 보통 2개월, 14개월 먼저 시작하듯이 하는 선거예요. 사실 지금 시작해도. 우리 쪽으로서는 그게 늦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작을 해도. 그래서 이런 너무 늦게 준비했다, 선본이 해볼 만한 하면 선거가 끝나더라. 이런 걸 좀 극복하려고 이런 학교를 좀 열어보는 거고, 또 이렇게 좀 늦게 원래는 작년 10월부터 했어야 하는데, 원래 하려고 해도 좀 선수들이 좀 준비되고 나서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너무 선수들이 준비 안 돼서, 지금 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제 2곳 정도는 이제 연습을 하신 정도밖에 안 돼요. 2곳 정도. 청주 한 곳하고, 남부 상부 쪽에 한 곳대랑.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정도라도 갖고 출발을 해야죠. 거의 4년 전에는 딱 한 곳밖에 출발을 못 시켰었는데, 2018년도에 목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당원들이 모였는데, 뭐 선거라든지 진보 정당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아까 그 윤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혀 다른 선거운동이고 후보자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 선거 공영제를 해야 하잖아요. 저희는 뭐 자기 잘났다고 자기 돈 쓰고 자기가 선거에 당선되면 그 사람이 당 말 듣겠어요? 당원들 말 듣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 공영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선거 공영제를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 아까 윤경선이 500만 원 냈다고 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저희도 이 자기 부담금이 보통 뭐 국회의원이든 뭐든 기초의원이 한 500만 원 정도 자기 부담금을 내요. 그리고 실제 한 2인 3인 선거구 같은 경우는 한 3,500만 원 정도 쓰면 풍부해요. 왜냐하면 그 수원이라든 이런 데는 건물 있잖아요. 건물 비용이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비싼 데도 안 쓰고, 뭐 그런 데 거의 10분의 1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충주에 여태까지 선거 그 사무실 가장 크게 썼던 데가 우리 김종현 후보가 보궐선거 아니면 총선에 출마했을 때 600만 원짜리니까 그때 아주 넓게 아주 좋은 돈 오겠는데, 뭐 기초의원은 그렇게 쓸 필요도 없고 한 두 달 해갖고 합쳐서 50에서 100 정도 딱 좋습니다. 그 정도. 근데 이제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될 건데 왜 우리는 다른 그 보수 정당들과 다른가? 이거 출발점이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하려고 그렇게 진보 정당을 하는지, 왜 모였는지, 이게 보통 이거를 좀 유식한 용어로 보면 정체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번 PPT 자료에서 제가 각종 이렇게 강연에 잘했을 자리가 있었는데 그림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림 넣으면 쓰고 싶은 얘기 다 못 쓸 것 같아서. 그림 없고 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염두해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모이는 사람들이다. 그죠? 맞죠? 동의하시죠? 출세하려고 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 들어와서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정체성으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뭐 세상을 바꾸자 하는 사람들을 막 한자어로 표현하면 혁명가, 뭐 변혁운동가, 노동조합으로 활동가, 농민회로 와서 활동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단어도 쓰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혁명 그러면 막
빨갱이가 이랬는데 촛불혁명을 한번 겪고 나니까 개나 소나 다 혁명가예요. 그죠? 촛불혁명가 이러면서 와, 그래서 뭐 우리도 한번 자신 있게 이제 혁명가라는 걸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바꿔야 하는 건지, 나와 내 가족,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당대를 살아가는 모든 민중을 위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아, 구도자와 활동가, 뭐 활동가라고 혁명가라고 바꿀 수도 있고, 뭐 변혁명가라고 바꿀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구도자는 뭐냐? 자기 한번 도와 수양을 통해서 자기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부, 스님, 수녀, 이런 그 종교 구도, 이런 분들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넓은 의미에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돈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발딛고 현실을 부딪혀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요런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선거를 좀 대해야 하고, 당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정당이라는 게 자기 목적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정당을 하는 거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집권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전략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진보정당으로 보면 딱 한 번 2011년도에 유시민 그리고 심상정 그런 일당들과 함께 통합진보당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서 한번 집권 한번 해보겠다고 해갖고 통합진보당을 만들었고 13석이나 20석 이상 얻어갖고 그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만들어서 실패를 했지만 2017년도에 한번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집권 전략을 내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서로 나온 적은 없어요. 문서로 나온 적은. 그렇게 근데 실제 13석을 얻고 나니까 이 기존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의 현실적인 위협 세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통합진보당의 내분 사태라든지 그런 내란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물론 비밀도 준 것도 맞아요. 그거 다 고려해서. 근데 현실적인 위협 세력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통합진보당도 그러고 우리 진보당도 그러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 유럽의 그 3인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주장하는 것보다도 못해. 근데 우리보다 더 센 주장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사회변혁당이라고도 아직은 그 정당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세단 편쪽으로는 우리보다 더 좌측에 있는 정통 뭐 좌파 이 정도 불리는 거고 그분들은 우리 통합진보당이라든지 우리 진보당 이런 세력들은 그냥 민족주의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현실적인 이념 세력이 안 되면 그렇게 탄압을 할 필요 없잖아요. 뭐 그렇게 탄압을 하면 관심만 받게 해서 사회적으로 뜨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경향신문에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그 새로운 100년의 부책에 서서 이 책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독후감을 고집하는 대회를 연다고 하니까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취소했을까요? 취소 안 했어요. 대신 문의전화가 그렇게 쏟아졌답니다.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지. 이 문의전화가. 그렇게 현재 위협 세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도를 한번 해주면 빵빵 터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집권을 아까 윤경선 의원과 30년, 40년, 30년, 40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민주교육연구소 이혁 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정도 되면 저도 한 20년, 30년인데 그때 되면 거의 막 80살이 다 되는데 이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사주팔자도 기부수를 하는 세상인데 저는 10년 안에 집권 한번 해보자. 이런 집권 전략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방법은 예전에는 무장공비를 해서 세상을 바꿨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 사회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선거를 통해서, 하나는 전 국민 항쟁, 촛불 항쟁이라고, 그걸 줄여서 전민 항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전민 항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이번 촛불 항쟁을 통해서 확인됐죠. 왜냐면 한국 사회가 고도로 발전된 거 맞아요. 우리 국민들의 그 민심은 이걸 선거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 군부 쿠데타도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집권을 하려고 하는 이런 항쟁과 선거로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자기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아까 뭐 15년, 20년 그 선거를 했지만 선거운동론이라고 책자를 발간을 못하고 있는 현실 조건이에요. 대중항쟁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는 그 말고도 하나가 사회 대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회 대조 전략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잘 되길 바랬지만 거의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죠? 네.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 신무도 동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실패한 것 같아요? 민중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삶이 안 나아졌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집권 어때서? 전략이 사회 대결이나 이런 거에 적절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최연소 우리 당원 동작자도 그 임지가 최연소인가요? 그 옆에 갔다 최연소예요? 임지 당원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 왜 실패를 한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거랑 행동이랑 하는 거랑 네? 말과 행동이 다르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니까 언행일치 안 됐다. 정책 내놓은 것을 실천 못합니다. 우리 최천 위원장님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왜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실패 원인요? 네. 뭐 본인들은 진보라고 하지만 그때 저희가 민중과 노동자 국민들의 편을 선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권의 자체에 과거의 정권에 서 있는 그런 행태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권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역시 위원장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줄여서 이렇게 그걸 이제 좀 유식하게 좀 표현하면 첫 번째가 계급적 한계.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재벌이라든지 그 자본가 이렇게 편에 설 때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그 노무현 정권도 그랬고 이번 문재인 정권도 그게 삼성 정권이라고 그럴 정도예요. 특히 삼성의 특혜를 본진장을 줬죠. 근데 이번 문재인 정권도 여전히 삼성의 특혜를 깔고 날아다니네요. 그런 계급적 한계. 또 하나 있죠. 그 외세 앞에, 미국 앞에 그냥 무조건 굴종이에요. 노무현 정권 때는 초창기 한번 개개 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개기지조차도 못했네. 이렇게 그 판문점 합의, 개성 합의를 이렇게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미국에서 뭐 막아버리면 그냥 무기 사갖고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했지. 한번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못 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두 가지 원인인데, 그거보다도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교육적 한계라든지 그 외세 의존적인 이것은 사회를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어떻게 사회를 바꿀 것인지 이런 전략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래서 아까 정체성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그래서 이 10년 안에 집권을 하려고 했을 때 사회 개수 전략이 필요한데 까놓고 얘기해서 거예요. 우리도 집권해도 문재인 민주당 정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내가 우리가 집권했을 때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거의 없어요. 없다시피 하죠. 있어도 거의 뭐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종교는 어떻게 할게요? 기독교. 그냥 세금만 매기면 다 되나? 그 세금 매기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그죠? 또 이렇게 거의 다 쓰러져 가는 농업 문제, 농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의 답이 없다시피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짧은 기간이지만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정책 역량 이걸 다 만들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우리 사회는 많이 발전했어요. 저번에 광주시당에서 경실련 이름이 뭐지? 그 양반 초청했을 때 주택 문제 그 유튜브에 떠나봤더니 그런 좀 개조 전략은 주택 문제는 그런 단체, 경실련 같은 단체에 의거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역 문제에서도 일정 부분 뭐 우리 참여인데 자기 생각들이 좀 있더라고.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이런 출발점에서 이번 선거를 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이걸 오늘 좀 포함된 게 이외에 이제 제 뒷강의, 뒷강의에 보면 뭐 PPT를 받아봤는데 뭐 시대의 최전선 막 이런 얘기도 어려운 얘기도 나와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세 가지가 좀 맞물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사상과 노선, 그 노선에는 사회 대외 개조 전략 이런 게 포함되겠죠. 그리고 그걸 실현시켜내는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대중의 마음을 또 얻어야 하는 거. 이게 이제 3대 요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게 이제 사상 노선 조직 대중 그러면 잘 안 다가오잖아요. 뭘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조직은 뭐로 표현되겠어요? 우리 진보당이잖아요. 진보당. 그죠? 진보당. 그럼 이제 대중은 이게 또 어떻게 보냐? 우리 평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떨어지고 나서 그래도 우리는 대중들의 지지를 우리 민심을 확실히 확인했다. 아니 맨날 선동들 방어를 찍고 있는데 이렇게 정신승리만 해도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 당선이 돼야 되는 게 대중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 대중정당을 하는 거잖아요. 진보정당이 무슨 비합법 조직이요, 뭐 비밀 조직이요, 투쟁위원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당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나? 4대도 받게 한다고. 당신은 왜 출마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우리 그 진보당의 토대를 닦기 위해서, 씨앗이 되기 위해서, 뭐,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그냥 많이 하잖아요. 그냥 지금은 당선을 되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선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당위원장한테 이렇게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뭐 교시간마다 발표주세 TV 한 10초, 7초, 길면 15초 이렇게 따잖아요. 그럼 소금 같은 정당이 되겠습니다. 뭐 민주노동당이 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정당을 왜 찍어줬겠어.
안 찍어주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스스로 힘없다는 걸 자랑하는 거. 근데 그런 단계를 벗어나야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의 눈높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든지 하는 행동 같은 경우는 또 좀 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그 도당 대연대에 뭐 저는 대연이 아니라 참석을 못했는데 그 사진 올라보니까 양복 입고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좀 성함이 어떻게? 정지영입니다. 네, 정재원 동지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도당위원장님은 또 양복하고 또 많지 않아요. 양복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만 위한 정당도 아니고 뭐 이름만 가는 정당도 아닌데 이런 옷차림 것도 좀 신경 좀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야, 이 새로운 그 진보당 당원인 양경수 위원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 민주노총 TV, 농TV 방송 개설한다고 관심들 많이 갖더라고요.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거더라고. 유튜브 채널. 그래서 야, 110만 조합원을 이렇게 소속 조합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대에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요즘 웬만한 종단들은 다 케이블 TV 갖고 있잖아요. 케이블 TV. 그 라디오 방송 갖고 있잖아요. 원불 같은 경우 원음 방송 하더만. 기존에. 아니면 110만 정도 되고 좀 있으면 뭐 200만 뭐 300만 된다는데 출발점 자체가 좀 거시기하잖아요. 전라도 경우로. 그잖아요. 아니 난 그래 채널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라디오 방송 한다가 좀 이해를 하겠어. 요새는 그 차 타고 이동한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일하는 동지들은 무늬만 진보당 당원들이지 집권에 걸맞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닐지 막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사업을 하더라도 좀 통크고 대담하게 이런 구상에 걸맞는 사업을 펼치자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물론 저는 이제 건설로도 조합원이라 이만원 회비를 만났지만 옛날에 회비내란 내가 하는 행사를 못했다고 안 올까봐. 회비 내는 지금 정상적이겠죠. 자기 돈을 바꿔서 내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드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양치 속도도 그래요. 지금 이제 충북 전역 해봤자 CS 당은 600 정도야. 600명. 이라고 어떻게 집권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600명 수준인데 올해는 100명 늘려갖고 2021년도에는 CS 당원들을 700명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것도 집권하고 너무 그렇잖아요. 속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양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권 이야기할 때 이거는 고민 과정 좀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차 집권 전략은 실패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당이 해산됐으니까 실패한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옛날에는 한번 세상을 바꾸려 했던 사람들은 일생에 딱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시도하지 못하고 이제 죽었어요, 진짜로. 우리 가보고 독일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동민군들은 죽지 않았으면 세상을 바꾸려고 또 한 번 세상을 바꾸는 운동에 참여했을까요? 그때는 평균 연령이 50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일생에 한 번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1차 때 실패. 우리 당시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분들 통합진보당 당원이었잖아요.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게 행복한 기회를 얻는 첫 세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집권 전략이 나왔을 때는 문서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문서로 된 게. 평가 지점도 다 좀 달라요.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몇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일자리에 평가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번에 좀 다행히 집권을 하려고 하는 조직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집권에 도전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수치로 한번 제시를 해보는데 이게 이루어졌다고 100% 집권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걸 절반만 달성했다고 해서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냥 이건 산술적으로 한번 눈높이 한번 맞춰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5천만 인구 5,200만이나 되는데 5천만을 이렇게 딱 잘라서 인구의 1%인 50만 정도의 당원은 돼야 한다는 50만.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라든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0만, 300만 당원을 얘기를 해요. 400만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권리당원이고 1,000원, 2,000원 내는 사람들인데 우리 거의 대부분 10,000원씩 내는 당원들이잖아요. 통행당원들. 그죠? 이런 거 고려했을 때 50만 정도는 돼야 한다. 아까 항쟁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항쟁 공력은 우리 촛불 항쟁 봤을 때 180만, 3.5%. 그러면 이게 그냥 당원들이 뚝 떨어지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대중들이 활성화될 때 당원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당 진보당이 농민회랑 노동조합 빼고는 이게 물론 이제 개별 당원들도 있지만 거의 노동조합, 농민회, 청년회 이런데 소속된 당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한 2천만 원을 잡고 그 중에 30%인 600만 정도는 조직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민주노총. 그리고 일대백 활동가가 뭐냐면 당활동가. 아니 당원들 저렇게 많으면 지금처럼 당활동이 이루어지면 이 진보정당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분해활동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처럼 운영되는 게 상은 아니에요. 최소한도 30% 내지 50% 정도는 분해활동이라든지 현장에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고려를 했을 때 한 사람 일단 100 할 수 있는 활동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충북을 봤을 때는 인구가 160만이니까 당원이 16,000명이 돼야 하잖아요. 기초에 집권하려고 하면. 그리고 당활동가는 그렇게 되면 160명이 돼야 하는데, 와, 상근자를 거 160명이야 돼? 어떻게 거기 살려? 아니, 그런 상근하는 당활동가가 아니라, 이걸 좀 수치로 봤을 때, 일주일에 3시간 정도 당을 위해서 좀 바치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당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활동가를 당활동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3시간이라는 거는 보통 한 모임에 1시간 반, 모임 2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당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회장이라고 하면 또 분회장들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현장위원회,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참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고려를 해봤을 때 모임 2탕을 뛸 수 있는 모임 한 탕당 1시간 반.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 정도를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그려진대. 그렇죠. 160만이나 되는데 16,000명. 그리고 우리가 노동자들이 30%는 60만 원 잡고 중국에 근로하는 사람들 60만 원 잡고 18만 명을 민주노총 지금 38,000 정도 되는데 18만 정도를 민주노총 조합원 만든다니까 눈이 나오고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근데 이거를 우리 좀 행복한 게 농촌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다당이 3만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의 웬만한 데는 5만 이 지점에 있는 그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영동이라든지 옥천. 근데 옥천은 5만이에요. 5만에서 막 몇백 명씩 빠졌다가 몇백 명 늘기도 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인데 5만 명에 1% 몇 명이에요? 500명이잖아요. 500명. 그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일단 사례 발표한 황주환 그 위원장이
그러면 8년 안에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500명. 벌써 이제 당원이 99명이랍니다. 99명. 거의 뭐 5분의 1을 달성을 한 거죠. 그죠? 이제 5분의 4만 하면 돼. 그리고 거기는 농민회도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아. 여기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자신감 많다는. 근데 문제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가가 적을 뿐이에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좀 다행히 재작년에 그 노동조합과 농민회가 모여갖고 이렇게 교육사업을 좀 진행을 해서 되게 호감을 많이 얻고 좋은 평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한번 기대해서 어떤 계획을 작전을 세웠는지 이따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지들도 이런 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집권하려고 하면 우리 시와 군에서는 이 정도 돼야겠구나라는 한번 구상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80%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안 바뀌는 것도 아니고 100%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 정도 그 정도 하면 구상을 좀 구체화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0년도 10년 집권 전략 언제까지냐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 총선을 1단계로 바꾼 거예요. 1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당이 해산되고 이렇게 쭉 공안탄압 대책이라고 유지되다가 민중연합당 만들고 진보당 소속까지 이때는 뭐냐면 그냥 내부 빨리 당을 만들고 또 태세를 좀 갖춰내는 이런 게 1단계. 주체감당을 보통 축소한다는 이렇게 유식한 용어를 쓰는데 그런 단계였고 2단계는 이게 보통 이제 총선을 한 바퀴로 보는 거예요. 2024년 내부까지를 2단계로 보는 거고 3단계는 2027년, 27년에 대선이 있고 28년도에 총선이 있는데 이때가 3단계고 이때 한번 집권을 하든지 아니면 제1야당에 한번 도전해보는 이런 시기를 갖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황태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무당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잡히고 있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촛불 정권이라고 민주당 정권 실망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도 그러잖아요. 저거 또 어떻게 찍어. 그죠? 근데 또 우리도 예상했지만 정의당이 언젠가 본질을 드러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드러났잖아요. 근데 쪽팔리게 성추문으로 참.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 정의당이 헛발질을 해도 이런 시대가 한 2, 3년 지나면 고정화된다는 거. 고정화. 정의당도 나가 떨어지면서 미국식 양당제가 고착된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돼서 한번 이번 2022년도에 한번 대거 당선으로 한번 토대를 확고하게 구축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근데 아니더라고. 선거처럼 그렇게 홍보되는 건 없더라고요. 예전에 지금 계산군 공무원노조 지부장을 했던 계산군 의원이었던 사람이 그 당시 민주노동당 지역위원장인데 내부 묘대항전이 벌어지잖아요. 기초연 이것 때 단일부를 전화를 이렇게 한다 하니까 민주노동당 쓰면 안 될 거라고 연장했던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연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불리할 것 같아서 당을 사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일부가 돼서 되긴 됐지만 그 양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시골에서 면장을 4년 한 사람과 군의원 한 번 했던 사람이 누가 지명도가 높을 것 같아요? 면장보다 군의원 한 번 남은 사람이 인지도가 더 높아요. 인지도가. 그리고 이걸 또 중요한 한 번의 사례는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 행정구상 금평동이에요. 금평동하고 삼남동이 하나의 기초연 선거구인데 그 2010년인가? 10년도에 선거를 한번 한 적이 있어. 그 기초연에 출마한 사람이 있어. 지금 탈당해서 민주당을 가는 여성 동지인데 이 양반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용암을 몇 장을 뿌렸냐면 10만 장을 뿌렸어. 10만 장. 용암 10만 장을 뿌렸다는 건 국회의원도 출마하면 10만 장 뿌리기 어려워요. 근데 남편도 한 장도 뿌린 적이 없어요. 본인 혼자 10만 장을 뿌렸어요. 근데 어떻게 선거운동을 했냐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다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아침 인사하러 가고 이제 저녁 회의 끝나고 난 맨날 밤 10시, 11시 집에 들어오니까 나는 진짜 여기 출마했던 사람들 영화 한 장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보통 똑같아요. 패턴이 아침 인사할 때 명함 뿌리고 밥 먹고 나서 낮 시간에 좀 뿌리고 또 오후 시간에 또 한 번 뿌리고 저녁 시간에 조금 뿌리고 근데 이 빈 시간이 더 많아요. 뿌려도 맨날 그 시간 때 뿌리지 새벽까지 출근하는 사람들 새벽 늦게 아니 저녁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한테 명함 갈 수 있을 것 같아 뿌릴 수 있을 것 같아 못 뿌려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옛날 가방 다니면 꼭 그 자리에 앉듯이 그 시간대 이렇게 그 시간대만 명함 배포할 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못 만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번, 5번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11%가 또 없더라고요. 그런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2단계 2024년까지 우리 목표가 뭐냐. 2014년도에 우리 충북에서 몇 명이 출마했었거든요. 2014년도에. 그 당시에 당을 지켜야 한다면 무조건 많이 나가는. 뭐 이런 경국이었어요. 그 당시 많이 좀 나왔었죠. 저도 나왔었고, 뭐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출마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나가면 당선이 되든지 아니면 겁나게 많이 얻어갖고 10% 정도 넘어주는. 기초위원회에서 10%만 넘기면 유의미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10%못 넘으면 그렇지 못하고 당선이 확실하게 되든지 유의미한 득표인 10% 이상을 득표하는 걸 목표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진보 정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출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출마 안 하는 얘기는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이런 목표를 갖고 계획도 친하게 한번 짜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강력한 계급진지 구축이다. 요즘 되게 막 무시무시한 단어. 이런 단어를 막 쓰다 보니까 우리 노동조합 들어가면 형님들이 야, 너 또 빨갱이 교육 갖고 왔냐? 이런 거 하시는데 아이고 그래 우리 지모정당이잖아요. 우리의 그 계급진지 대중적 계급진지 뭐 이건 뭐냐면 노동조합하고 농민의 것도 출발하자는 거예요. 이럴 때 청년회 또 빼뜨리면 청년들한테 서운할 것 같은 게 청년회 같은 거. 이런 것 좀 강화하면서 맨날 그런데 양날개 얘기하잖아요. 진보정당과 대중조직이 그 양날개로 가야 집권을 한다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런 강력한 계급진지 구축, 민주노총과 농민을 강화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당원 50만 당원 시대를 열듯이 민주노총 600만. 그럼 600만에서 우리 충북은 또 그 30%의 우리 딱 3%잖아. 그 18만 민주노총 시대를 여러 만들자는 얘기예요. 두 번째 목표는 당선자 배출입니다. 근데 당선자 배출은 뭐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냐? 우리 충분히 가능한 잘 나갈 때 2010년도라 했잖아요. 2010년도에 3명 당선이 됐었잖아요. 3명 이상이랑 이상 정도 목표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네. 3명 이상 당선을 좀 시켜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다 맡겨놓고 우리 후보랑 선보문에서 알아서 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1년도 우리 지방자치위원회 계획 몇 가지 정리를 좀 했는데 다른 광역시 그걸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좀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당원, 당조직, 선거팀, 후보 간 일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근데 이렇게 다 동의를 해요. 다 동의를 하는데 진짜 선거 또 치르게 되면 우리 후보자들이 삐지는 후보자들이 많이 생겨요. 후보자들이 진짜로 말 안 듣는 후보자도 진짜 생긴다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당에서 좀 결정하고 뭐 지방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좀 반드시 좀 지키는 집행하는 집행 교육을 좀 세우자는 거예요. 오합지졸은 필패다. 이제 집행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자원성.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이 뭐 출마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의무감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자기가 원해서, 그래야 좀 네 번째 즐겁게 한다는 것도 지켜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 하니까 속으로 막 지금 정남도 위원장님 째려보는 데나 옛날에는 볼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지. 그걸 또 그렇다고 지금 째려보는 데나 이러면 야 저거 미쳤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저도 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주요 시점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아까 뭐 윤경선 동지도 얘기했지만 선거 출발하려고 하면 일단 선거를 좀 구성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선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 때 시기 선거이 아니라 뭐 지금 보면 타스크포스 그러니까 TF팀이라고 명칭을 짓던지 그냥 선거팀이라고 명칭을 짓던지 이거는 이제 좀이라도 선거가 만들어지고 그럴 때 회의를 좀 열어서 이렇게 이름도 정해야 하는데 그냥 선보팀이라고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선보팀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선보팀을 만드는데 후보자 포함해서 일단 2명은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최소 3명, 3명에서 4명으로 선보를 먼저 구성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되는 대로 이것부터 출발을 하고 이게 이제 사람, 공간, 공약, 자금 이런 거는 올 연말까지 가능한 곳에는 완성을 해놓자는 거예요. 스탠바이 딱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보는 등록하기 한 달 전 정도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뜨여야 돼요. 국내 유명 인사라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확보해서 2차 선보를 띄우면 되고, 세 번째 후보자들 당내 절차를 빠르게 밟는다. 이거는 그 지방자치위원회 당내에서 의결된 거라더라고요. 뭐냐면 후보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뭐 당원 투표 말고 자기 활동하는 분에 그리고 분에서 좀 동의를 얻고 자기가 소속된 지역에 동의를 얻고 도당에서 그 동의를 얻으면 우리 진보당, 충북도당의 이제 공식 그 후보로 나 우리 당 진보정당 아니 진보당 있는 걸고 나 출마할 거야 이렇게 하고 다니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절차를 빠르게 밟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지방자치위원회 그리고 후보 모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인 이상으로 선보를 꾸려야 한다. 선보 꾸려서 뭐 하는 거는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직접 선거의 그 후보자들마다의 득표 그리고 아파트도 뭐 동별 특성, 면별 특성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사도 다 해야 하는 거고
기존에는 하도 늦게 출발하니까 이것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선거를 했어요. 막 선거 막 하면서 막 이거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될 일이 별로 없어요. 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업 규조라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 이렇게 선분이 꾸려지면 지역조사를 해야 한다. 지역조사를 하다 보면 어디 목이 생기고 대상자가 형성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거고 또 동별 동네 사업을 어떻게 뭘 먼저 해야 할지 이런 걸 좀 선정을 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윤경선 의원이 좀 얘기를 잘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거대 당론을 갖고 많이 싸웠거든요. 지방선거도 거대 당론이에요. 근데 그런 건 표가 별로 안 된다는 게 증명되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후보활동 보장하게 정치적 물리적 보장을 한다. 그래서 후보자들의 정치적 안목을 높이기 위한 후보자 교육이 있을 거고 선거팀 수준을 높이는 교육과 훈련이 있을 거고 동네 사업 발굴과 집행 보장을 위한 당 추천 재개 구축. 이건 뭐냐면 다른 사례 있잖아요. 다른 우리가 좀 늦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사례 제공을 많이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선거 비용 마련인데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발상 좀 달리해야 돼요. 시군 단위 같은 경우는 특히 제천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천단양에 보면 그 민주노총 제천단양 지구가 있어요. 지구의장도 우리 당원이라 했는데 지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4월에 선거했어요. 4월에 선거 있어요? 그럼 대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좀 책임지고 그 세공제 받아내야 돼, 세공제. 그래서 또 선거하려고 하는데 옥천군도 그렇고 영동 같은 데도 민주노총 그 지부 만들 조건이 안 돼요. 그런 데는 협의회라도 만들어서 이번 12월 12월 두 달 거쳐갖고 내년 선거 때 쓸 비용을 다 확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세금 그리고 국민의 무슨 돈이 있어. 국민들 맨날 마이너스 인생인데 그게 아니라 음과 면에 몇 단위 실력 아니면 마을구가 다 있어요. 농협도 다 있고 그런데 조합원들 그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져서라도 세금제 받아낼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거 실제 한 대가 있기도 하고 김도경 의원이 의원 생활할 때 실력하고 농협에서 이렇게 받았던 사례들도 있어요. 물론 4년 중에 2년 받고 했지만 근데 전남 쪽 같은 데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니네 안 된다 막 협박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실제 김희상 동지는 저 맨날 한번 받아낸 적도 있었잖아요. 그 미원 쪽에 그죠? 우리 황교안 동지 잘 알 것 같아. 노천에서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선거비용도 이렇게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발상전환 확실히 해서 본인이 선거운동 자금 마련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기 부담이고 아까 우리 충북 같은 데 대체적으로 500만 원인데 그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진보의 대표성 교체를 위한 3대 당적 활동인데 첫 번째 투쟁 주도인데 또 투쟁 주도니까 와 대본 연락이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역 현안들 있잖아요. 지역 저 옥천 보니까 태양광 맞나요? 태양광 뭐 이렇게 싸움도 잘 됐네. 우리를 위한 판이네. 그런 싸움에서 좀 주도했어야 하고 뭐 이렇게 지나다니면 마을 앞에 막 유치 반대 플래카드 붙여져 있는데 그런 거 만들어지면 아니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뭐 위원장 같은 거 해야죠. 아니면 집행위원장을 하든지 그런 지역 현안을 주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당에서는 이게 도 조적 차원의 이런 좀 담론, 거대 담론은 아니더라도 좀 담론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보려 하는데
이런 게 또 먹힐 때도 있어요. 그 2006년도에 정남부 통제가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아줌마한테 무슨 기분 나쁠까? 뭐라 하지? 하여튼 애 어머니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공 그 어린이집인가 유치원 뭐 이거 확충 도조례 제정 운동을 했어요. 서명 받고 그런 거. 그리고 아까 그 정재영 동지가 아까 문의했던 아침에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 시간대 거의 비싼 시간대예요. 어린이집 차 타고 보내려고 엄마나 요새 아빠들도 많이 나갔더라고. 그 당시에 거의 엄마들이었어요. 근데 나한테 시커먼 아저씨가 딱 말 붙이면 다 도망가요. 그죠? 이것도 고민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애기 엄마 같이 생긴 우리 참한 우리 정남순이가 싹 가면 다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그때 어린이집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 그때 좀 먹혔어요. 그런 사안을 막 발굴해서 이렇게 싸운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사업도 실제 이번 농민수당보다 몇 년 전에 우리 그 당시 통합진보당 시절이었나? 그 주도해서 제기도 됐어요. 실제. 우리 아들도 중국대 다녔는데 맨날 놀아갖고 국가학교를 못 받아갖고 이렇게 했더니 그 혜택을 받았네. 내가 몇 년 후 미래를 보면서 저를 위한 사업을 했던 거. 이런 사람이 됐어요. 밥 먹고 와서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빨리 정리하라는 의미로 모아서 아까 했던 얘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중국 같은 경우도 18,000 정도, 아니 16,000 정도의 당원들을 늘리한다고 했잖아요. 2028년도까지 그 정도 목표를 갖고. 그러면 올해는 어느 수준이냐? 지금 시에서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한 2,000명까지 늘린다고 하면 638, 3배인데 3배 그러면 또 안 하겠다고 할 것 같아갖고 한 적당하게 한 600명 정도 늘려서 1,200명 정도를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근데 그 100명만 늘리자고 하면 자연증가분도 100명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추세로 보면. 우리 건설노조에서도 이제 신규 조합원들 늘어나면 다 당원들 텐데 600명 늘리는 것도 좀 이게 너무 소심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진짜 한번 해볼 정도의 수준 2배 그리고 간부들 2배가 그리고 당선자 3명 이상인데 지금 현재 이제 출마를 거의 결심하신 분이 2분밖에 없으니까 빨리 결심하는 사람들을 먼저 순위 뽑아갖고 그분한테 우리 도당에서 어떻게 좀 뭐 기탁금을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3명이 당선시키는 이런 구상을 갖고 그리고 자기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변혁운동가, 활동가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올 한 해 지방선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시 반까지가 기간인데요. 질문이나 뭐 이렇게 말씀 토론이나 질문을 좀 하시면 많이 될 받겠습니다. 것 같아요. 시간이 충분히 될것 같아요. 네. 기타금을 혹시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기타금을 혹시 대줘야 되는 거 예전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고기를 갖다 준 것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아까 가르쳐줬잖아요. 기타금 뭐 어떻게 마련할지. 세꿈치. 보험변에 뭐만 이러면 되는데 빨리 이거 신청해볼까 뭘로 저기? 빨리 신청하려고 주신다면. 그건 제가 답을 할게요. 참고로 올해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일산, 서울, 부산 대표적으로 그리고 파주까지 단 후보들이 나왔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약 한 1억 2천 정도의 돈이 들어서 각 특별장비를 모으긴 해요. 기타금 5천, 5천, 1,000, 200 해가지고 1억 한 2천 되는데 1,200 되는데 당원들이 힘으로 공동으로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취지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전통적으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우리 동지들이 사실상 기타금 문제는 당원들이 좀 책임져 왔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사실 막 옆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200만 원 내면 후보자 100만 원에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다 보니까 보통 국회의원 선거 정도는 500만 원 정도 내놓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형평에 따라서 그래도 한 300 내고 500 내고 해왔던 전통들이 있었던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보자가 돈 한 푼 안 내면 옆에서 선거운동들이 뛸 맛이 안 나졌습니까? 당연히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왜 말씀드려요? 우리가 아까 필요한 2005년 썼댔잖아요.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후보 보니까 처음 썼을 때 2, 3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알고 그 있습니다. 정도는 당연히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과거 준비할 방식으로 건 되는데 얘기하면 시당에서 준비할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탁금 200 정도에 예를 들어서 선거 공보비 하면 7, 800, 선전문 하면 1000만 원 들고 사무실 이세차 뭐 이런 것들이 들면 보통 한 2,500, 3,000 정도가 드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걸 극복하시는 딱 한 가지 방법은 10% 이상을 달성하거나 당선을 하시면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재정 문제 때문에 후보자의 결의 결심이 떨어지는 정도는 맞추실 필요는 없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좀 드릴까 말까 했는데 기존에는 기초의원들도 다 유세차를 했어요. 안 한 경우도 있었지만 유세차. 근데 역대 선거를 하다 보니까 굳이 유세차가 필요한지 이것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세차 진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쪽에 아까 여성공지가 이게 2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엄청 걸어다니면서 10만 장을 뿌렸댔잖아요. 명함을. 이건 나 초면서 때 2만 장도 뿌렸는데 도지사 나갈 때 더 못 뿌렸어. 1만 장도 뿌렸어. 그래서 진짜 발로 뛰는 선거. 그렇게 하고 또 공보물이 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공보물은 저희가 이 일반 그 보수정당이 기획사 맡겨서 하는 거에 50% 가격에 우리가 다 준비가 가능해요. 공보물이.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후보들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루트를 좀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한 3,500 정도 되는 거는 3인 선거구에 진짜 당선되는 사람이 있으면 3,500 유세차까지 써서도 유세차 우리가 또 만든 경험도 있어갖고 그렇게 하면 3,500만 쓰면 당선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청주시내 유세차 안 쓰면 2천만 원이라도 충분히 선거 칠 수 있다. 근데 4인 선거는 좀 더 들겠죠. 유세차 만들면 좀 더 들고 그런 거 고려를 해서. 그런 거, 이런 거더라? 실무 문제는 나중에 또 얘기해도 돼요. 혹시 더 궁금하신? 우리 청년들은 나올 거예요? 오늘 세 분이나 오셨는데 나오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청년에서. 지금 40대가 돼서 그렇구나. 저쪽 청년의 사무실에 있는 그쪽 동네가 역대적으로 젊은 여성 동지들이 나가면 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려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선거구입니다. 혹시 더 원래 이렇게 점심 끝나고는 되게 졸리고 저도 며칠 전에 교육받았거든요. 막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꼬박꼬박 반은 졸았어요. 이런 얘기 하면 되는데 우리 지부장도 와 계시는데 없으면 네, 정리하죠.